진짜 쉬운 진단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참여. 02-325-8200번으로 전화하셔서 궁금하신 종목과 매수가, 비중을 말씀해주세요. 두 번째, 게시판 참여. 토마토TV 홈페이지 tv.이토마토.com으로 들어오셔서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세요. 세 번째, 증권통 TV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증권통 TV에 들어가서 아자아자란에 글을 남겨주세요. 세상에서 가장 친절한 주식 상담, 진짜 쉬운 진단.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지금부터 여러분의 종목들 도와드려야 되는데 잠시만요. 유튜브 채팅창에 토비가 열심히 뭔가를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제가 잠깐 조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저희가 이벤트를 진행을 했죠. 그런데 그 정답은요, 지금 토마토 증권통 이 실시간 채팅창에 답글을 다시는 게 아니고요. 5시에 방영되는 그 프로그램의 영상 클립이 떴을 때 그 영상 클립을 찾아가셔서 거기에 정답을 다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첫 번째 종목 바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첫 번째 종목은요, 전화 연결부터 해보겠습니다. 네, 선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매수가와 비중은요? 5만 원의 비중 50%. 5만 원에 50%. 일단 네. 그러면 매수하신 지가 오래되신 건 아니죠?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한 달 정도 돼가요. 한 달 정도요? 네. 이 50%를 담고 계신 거라면 굉장한 또 믿음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어떤 모멘텀 보고 좀 접근을 하신 걸까요? 아니, 방사나 예. 한달 해갖고, 네. 또 그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딴 건 많이 빠졌는데 계속 4만 좋았죠. 원, 5만 원 근방에서 계속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시장 대비해서 좀 강했습니다. 예. 자, 그래서 그냥 이것뿐이 없다 하고 사놨는데 아주 그냥 한 달 내내 그 타령이네요. 아하, 굉장히 또 좋은 흐름 보고 이제 이 정도면 안심할 수 있겠다라고 들어가셨는데 하필 네. 좀 흔들립니다. 자, 그러면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지금부터는 어떻게 봐야 되는지 한번 전만 좀 살펴볼게요. 네. 예. 자, 김동현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5만 원에 50%를 담고 계십니다. 최근 사실 시장 대비 강했던 종목이긴 한데 네. 지금부터는 좀 관점 달리 봐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시청자님께서 주식을 좀 잘 하시는 분이시네요. 장이 많이 떨어졌는데 안 떨어진 종목을 찾아서 사셨다. 이거는 초보자들이 하는 발상은 아니거든요. 네. 좋은 종목을 사셨는데 이제 관건을 그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성장주로 볼 것이냐, 방어주로 볼 것이냐에 예. 따라서 이거는 우리 시청자님이 보시는 게 아니라 시장이 현재 시점에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네. 이게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있죠. 근데 방산 사업에서는 하나그룹에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하나 디펜스도 가지고 있고 하나 시스템도 지분법 이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하나그룹의 방산주로서는 가장 앞쪽에 놓고 보는 게 분명히 맞습니다. 예. 하나 시스템은 오히려 레이더, 위성 이런 쪽으로 우주 항공 쪽으로는 오히려 만약 우리 시청자님께서 항공 우주를 보신다면 하나 시스템을 보는 게 맞고요. 예. 방산을 보신다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맞네요. 제가 지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답이 나와버렸네요. 그러니까 항공 위성 산업에 대한 성장을 본다면은 네. 하나 시스템으로 가셔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하나 시스템은 우주 항공 관련한 산업 쪽에 대한 멀티플은 좀 시장에서 많이 줍니다. 네. 특히나 근데 한 가지 하나 시스템 단점이 워랩이라는 기업이 지금 현재 민간 항공 우주 관련한 통신 쪽에서 가장 앞서 있는 게 스페이스X, 네. 일론 머스크가 대주주로 있는 그렇죠. 그 스페이스X와 경쟁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게 약간 리스크가 되긴 합니다. 예. 그래서 좌우간 항공위성은 제가 볼 때는 그쪽으로 가는 게 맞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발사체 쪽은 사실은 위성 항공 관련한 핵심적인 멀티플을 받기보다는 예. 이슈가 잠깐 발사 이벤트 같은 게 있을 때 중간중간에 보는 거라서 그럼 과연 국내 이 방산 산업을 지금 성장기로 보고 성장 멀티플을 줄 수 있느냐에 대한 판단인 것 같아요. 예. 근데 공교롭게 지금 현재 최근에 내용 보고 사신 부분도 있겠지만 최근에
천공도 있고 네. K9 자주포 같은 경우에는 이집트에 대규모 수출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 방산 사업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국내 방산 산업, 특히 하나 디펜스가 하고 있는 K9 자주포 같은 경우는 상당한 성장성을 분명히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예, 글로벌 점유율도 이게 그 방산 산업의 메커니즘을 조금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 특히 중동 쪽에다가 많이 수출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건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제 무기가 시장에서 점유율이 아주 높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미국 기업들이 친이스라엘 기업들이기 때문에 예.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우호적이지 못한 중동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예. 이 국내 한국산 K9 자주포를 거의 대부분 채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 감안하면은 방산 산업은 한번 대규모 수주가 들어오면 아주 장기 계약이 진행이 되고요. 네. 방산 시스템을 갑자기 바꾸진 않잖아요. 그리고 이 관리 그 유지 보수 매출이 계속해서 릴레이로 발생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수주가 쌓이면 기업의 매출 이익 외형이 뭐 이렇게 소진되고 다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네. 쌓아나가듯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뭐 3조 원 매출이면 추가 수주하면 앞으로 당분간 3조 베이스가 깔려 있는 상태에서 네. 추가 매출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방산 사업은 이 성장 기조에 들어가게 되면은 주가가 되게 계단식으로 안정적인 주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예. 네, 그런 측면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지금 접근을 하시는 게 저는 맞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 멀티플을 현재로서는 사실 방산주는 방어주죠. 경기 방어주에 속합니다. 네. 경기를 타지 않기 때문에. 근데 보시면은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연결 기준으로 보시면 여기서 2019년, 20년까지가 5조 3천억인데 올해 지금 6조 3천억으로 20% 껑충 뛰죠. 네. 그리고 내년도 7조 원, 그리고 뭐 7조 원대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번에 그 K9 자주포에 대한 중동 수출 건들이 들어오면서 이 매출단이 올라가는 거죠. 네. 그러면은 기업이 당연히 밸류에이션이 같이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매출과 밸류에이션의 함수거든요. 예. 그러면 매출 이익이 늘어나면 주가가 자연스럽게 올라가고 그리고 거기에 성장이라는 기대를 가지면 더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럼 두 가지가 과연 다 되느냐? 제가 볼 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지금 두 가지가 다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K9 자주포의 시장 점유율이 늘어나고 있고, 예. 그리고 이 시장 점유율이 늘어나면서 특히 중동 쪽에는 앞으로 추가 수주가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거든요. 네. 거기에다가 지금 K 브랜드 자체가 아주 격상돼 있기 때문에 방산 수출 계속 늘어나니까요. 네, 그런 상황으로 본다면 앞으로 보수 매출도 지속된다라고 보면 예. 현재 올해 2022년도가 지금 2,300억 순이익으로 따집니다. 2,300억. 예. 보통 이제 레포트나 이런 데 보면 다 영업이익으로 얘기하지만 PER은 영업이익이 아니라 순이익이죠. 네. 요 2,400억이고 2,700억이고 이랬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 2,900억이고 그러면 지금 올 연초에 지금 수주권들이 들어오는 걸 감안하면 이거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러면 한 2,700억대 정도로 보면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2조 5천억입니다. 그럼 PE 배수로 봤을 때 9배 정도 받는 거죠. 예. 시장 지금 PER이 10배수 정도인 걸 감안하면 방산주가 9배면 사실은 적정하게 받거나 아니면 조금 비싸게 받거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근데 요거는 성장이 없다면은 오히려 좀 가격이 애매하지 않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네. 혹은 배당 수익률은 방산주는 그렇게 높게 주진 않습니다. 배당 많이 줄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이 안 주거든요. 예. 지금 현재 시가 배당률이 한 600원, 700원 정도 되니까 한 1.23% 정도죠. 그럼 세후로 따지면 한 1%밖에 안 되니까 네. 고배당주는 아니고요. 그러면 월봉으로 놓고 앞서 말씀드린 PER 지금 9배수대다. 그리고 현재 한국의 방산이 성장성을 그래도 좀 기대해 볼 만하다고 따졌을 때는 현재 구간에서 저는 한 20% 정도의 상승 모멘텀은 있지 않을까. 네. 그럼 목표 가격대를 한 6만 2, 3천 원 정도 잡으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6만 2천 원, 2, 3천 원대가 2015년부터의 박스권의 상단 정도는 될 수 있다는 거죠. 예. 지금의 수주 상황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근데 그 이상의 추가적인 상승은 좀 더 강력한 성장이 보이거나 네. 혹은 K9 자주포에 비견될 만한 어떤 새로운 그 방산 무기가 전 세계 시장에서 크게 팔릴 수 있는 상황이 됐을 때, 예. 뭐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에 자주포라면은 또 다른 무기 뭐 탱크라든지 이런 쪽이 매출이 좀 확연하게 늘어나는 모습이 보여진다든지 그랬을 때는 좀 더 올라갈 수 있겠죠. 예. 근데 현재로서는 저는 중기 목표 가격을 한 6만 2천 원 정도 20% 현재
주가 기준으로는 한 20%대 정도의 목표 수익률을 좀 잡으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현재 시장은 뭐 당분간 여전히 좀 불확실성이 있고 변동성 구간에 있기 때문에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조금 더 길게 가져가 보시는 것은 안전한 투자와 그리고 기대 수익률 20%라면은 뭐 하반기까지 가져가셔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안전적으로 좀 끌고 갈 수 있을 만한 괜찮은 종목인 것 같습니다. 하반기까지 좀 보시면 62,000원, 3,000원 정도까지 20% 정도의 수익률은 기록할 수 있겠네요. 참고되셨습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수익 꼭 보고 나오세요. 예,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전화 종목을 진단해 드렸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수익을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좀 긍정적인 진단이 나와서 좀 다행이네요. 자, 첫 번째 종목 봐드렸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유튜브 종목이네요. 바이던 김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TK 케미칼 가지고 계신데요. 매수 가격이 6,500원. 그런데 비중이 이번에도 굉장히 높네요. 한 종목 지금 50%입니다. 반등하면 매수가까지 올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올해 3월경에 자회사 SM상선 상장할 거라는 말도 있던데 주가 전망이 궁금합니다. 네, TK케미칼 말씀해 주신 대로 매수가보다 좀 낮아요. 현재는 5,310원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자, 매수가까지 회복이 가능할지 그리고 자회사 상장권에 대해서도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광무 전문가님, TK케미칼인데요. 6,500원에 50%입니다. 자, 비중이 많은 만큼 손실 구간을 좀 건드기가 쉽지 않으실 것 같은데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지 그리고 또 자회사 상장 이 얘기도 하셨는데 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좀 봐주시죠. 네, 일단은 TK 케미칼 본 사업에 대한 이제 화학 사업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조금 더 안정을 좀 보여줄 때, 네. 순환을 보여줄 때 좀 서서히 좀 회복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TK 케미칼이 가지고 있는 이 해운업에 대한 부분들이 예. 상당히 성적이 좋았습니다. 이 때문에 해운 업황에 대한 부분들이 여전히 또 수요가 꾸준하기 때문에 네. 올해 상반기에도 그 수요가 이어질 거라고 실적이 이어질 거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주가는 좀 다시 한번 또 회복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실적에 대한 기반에서는 주가에 대한 향방이 좀 살아 돌아올 걸 예상을 하는데 다만 이제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SM 상선에 대한 지분 기대감인데 네. SM 상선이 상장에 대한 과정을 경험을 하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 주가를 보시게 되면은 11월 달에 좀 급격하게 빠진 일정이 있었는데 이때가 SM 상선에 대한 이 철회 소식이 나오면서 네. 상장 철회 소식이 나오면서 시장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상장에 대한 기조가 과정이 어떤 결정을 할지는 아직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 시간까지는 주가에 대한 움직임들이 조금 예민하지 않을까. 실적에 기반해서 올라오더라도 좀 그 물량 소화 부담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서요. 네. 매수하신 가격대 근접으로 올라온다라면은 저는 땡큐하고 비중을 좀 확 줄여놓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SM 상선에 대한 상장 일정을 두고 무조건 상장한다라는 포지션으로 들고 가기는 조금은 시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일각에서는 SM 상선에 대한 이 상장이 시기가 지연되긴 했지만은 상장에 대한 과정은 갈 것이다라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거는 뚜껑을 또 열어봐야 되고 그 열기 전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좀 이 추측이 난무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그 기간을 보신다라면은 최근에 이제 SM 상선에 대한 예비 심사 기간에 대한 부분들이 좀 설명이 되어 있는데 다음 달 30일까지 일정이 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달, 다음 달까지 해서 과연 이제 SM 상선이 상장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그런 이제 추측이 좀 오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큰 비중에서 낮은 가격대에서 이 종목을 좀 쥐고 있었다면은 자회사 상장에 대한 모멘텀을 기다려 볼 수 있겠는데 예. 사실 큰 비중에 물려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만약에 다음 달 말까지 그 기간 안에 반등에 대한 시도가 나온다? 그럼 저는 일단은 비중을 좀 많이 줄여놓을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이제 SM 상선에 대한 내용들이 실제로 이제 상장 과정으로 진행이 된다라면은 주가에 대한 향방에 대해서는 당연히 직전에 있었던 하락은 그대로 회복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자분이 좀 선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라면은 낮은 가격대에 있다라면은 상장에 대한 모멘텀을 잠재적으로 기다려보겠지만은 예. 높은 가격대에 있기 때문에 저는 비중 축소가 좀 더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가가 6,300원
위치부터 해서 매수하신 가격대에 근접으로 올라온다라면은 비중을 줄일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DK 케미칼 살펴드렸습니다. 일단은요, 비중 좀 줄여가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매수가까지 딱 기다리지 마시고, 한 6,300원, 그러니까 매수가에 좀 근접을 했다 싶으시면, 그때부터 조금씩 비중을 줄여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이던 김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이었죠. TK 케미칼 봐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음 종목 바로 이어붙여 볼게요. 또 유튜브 종목입니다. 유튜브에서 은하이님께서 남겨주신 종목이네요. 수고하십니다. 유니드 108,000원에 10% 이렇게 가지고 계십니다. 자, 유니드 이 탄소 중립 관련해서 참 급격한 상승 흐름을 나타냈던 종목인데 급등을 했던 만큼 내려오는 폭도 참 가파릅니다. 벌써 지금 지난해 한 9월쯤이었죠. 그때 있었던 고점 대비로는 거의 반토막 가까이 좀 나와 있는 상황인데 매수 가격에 비해서도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86,800원에서 오늘장 마쳤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유니드 좀 상승할 만한 타이밍이 됐는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김동현 전문가님, 유니드입니다. 108,000원에 10%. 사실 계속 좀 내려왔는데요. 이제 올라갈 때 좀 됐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반등은 할 때는 당연히 예. 됐고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유니드랑 대표적으로 친환경 관련한 화학주들이 네. 화학 산업이 사실 친환경 관련한 성장주로 분류가 됐었죠. 작년 예. 하반기에 효성 첨단 소재, 네. 그리고 코롱 인더, 그리고 유니드 예. 이런 종목들이 대표적으로 친환경 관련한 화학주, 그러니까 완전히 재평가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갔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원래 화학주는 사이클 산업입니다. 화학주는 갑자기 천장 뚫고 나갈 만한 내용이 없어요. 네. 그만하게 뭐 좀 경기 좀 좋으면 좀 수요 좀 늘었다가 경기 나빠지면 좀 부진했다가 마진 늘었다가 줄었다가 뭐 원재료 가격에 따라서 스프레드 마진 좋아졌다가 낮았다가 이런 사이클 산업인데 네. 이게 이제 친환경 쪽에 대한 수요 기대감이 생기면서 그동안 먹거리가 100이었는데 친환경은 정말 거의 엄청난 앞으로 현금 흐름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죠. 굉장히 시장이니까요. 유니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칼륨 쪽에 대한 글로벌 점유율 1위이기 때문에 네. 이게 탄산 칼륨, 그러니까 탄소 포집이라는 거는 이제 수소 쪽에서도 이제 블루 수소, 다시 말해서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을 해가지고 나오는 수소를 우리가 완전히 그린 수소라고 하고요. 네. 블루 수소는 기업들이 공장들이 지금의 예를 들어 천연가스 발전을 해가지고 발전을 돌려서 그걸 동력원으로 쓴다 했을 때 그 천연가스 발전에서 나오는 그 탄소를 잡아서 네. 그 탄소를 포집하면은 거기서 만들어지는 수소는 이제 블루수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탄소를 잡아내는 예. 그래서 탄소를 포집해가지고 땅에 묻는 거죠. 그 탄소 포집에 한 4가지 정도의 방식이 있는데 네. 최근에 칼륨계 포집 점유율이 좀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암모니아계라든지 다른 방식보다 비용이 좀 저렴하고 예. 이제 칼륨이 별 희소성이 없기 때문에 이제 원가도 좀 싸서 탄소 포집 시장에서 이 칼륨의 가치가 올라간다. 예. 그러니까 이런 스토리와 모멘텀으로 유니드가 급등을 했던 건데 네. 이게 뭐 전적으로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성장 산업이 맞고요. 친환경 관련해서는. 그런데 이 친환경 전반이 지금 저항을 받고 있는 건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하나는 바이든의 지지율이에요. 일단은. 네. 일단 바이든의 지지율이 급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네. 이게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친환경 사업에서는 거의 선봉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니까. 네. 근데 그 미국의 대통령의 점유율이 약해지면서 여러 가지 기존의 정책들을 후퇴하는 양상을 보여주다 보니까 이 친환경 정책에 대한 속도 지연 우려감. 또 하나는 현실적으로 국가들도 그렇고 기업들도 그렇고 친환경 자체가 다 비용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께 이런 고정비가 생긴다 앞으로. 네. 그러면 되도록 좀 나중에 하고 싶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업들 입장에서도 최대한 좀 천천히 하고 싶고. 부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비용이 성장인 산업이 돼버린 거죠. 네. 친환경 업종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주가는 뭔가 빨리 될 것처럼 확 올라왔는데 이거 친환경 관련한 현금 흐름 아직 한참 걸리겠는데 이 현실 인식을 하면서 그 거품이 확 가라앉아 버린 거예요. 네. 근데 친환경이 그러면 안 되느냐? 되긴 되죠. 네. 예, 지금 아리백도 이제 정치적으로도 이슈가 됐잖아요. 네. 아리백이 이게 대표적으로 기업들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 기업들은 탄소 배출을
를 관리하지 못하면은 관세 맞으니까 네. 당연히 해야 돼요. 그러니 앞으로 성장 요인은 유지가 됐는데 그 시간이 너무 딜레이되고 모멘텀 이슈가 약화돼 버린 거죠. 네. 그리고 지금 이 선거판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강하게 얘기를 못 할 거예요. 왜냐면은 비용이니까. 네. 기업들이 비용이면 언론에서 또 공격할 것이고.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선 끝난 판도도 봐야 되고 미국 같은 경우도 올해 연말에 있는 중간선거나 이런 상황들까지 아마 밀고 나가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네. 이런 부분들 감안하면은 좀 고착 상태에 들어갔고 가격 조정은 상당히 깊게 나왔다라고 봤을 때 기술적으로 같이 한번 보시죠. 네. 이게 유니드가 지금 여기서 그냥 수직 하락으로 20개월 선까지 떨어졌거든요. 가격 조정은 다 나온 것 같아요. 50% 조정 나왔으면 가격 조정은 다 나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5개월 선이 지금 하방이고 10개월 선에서 한 석 달 정도 머물렀던 자리가 딱 10만 원이고 시청자님 매수 단가가 10만 8천 원이면 1차적으로 시청자님께서 만약에 이 종목에 대한 투자 기간을 지금 이 종목이 7,700억이고요. 네. 그리고 실적으로 따졌을 때는 올해 추정치로만 놓고 그동안에 그냥 기존 사업만 놓고 보더라도 올해는 일회성 이익이 좀 있었고 한 1,300, 400억 정도 봅니다. 1년에. 예. 그럼 싸죠. PE 밸류로 한 6배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근데 화학주가 다 이 정도 밸류를 받아요. 그럼 지금 주가는 이 친환경 성장 프리미엄을 완전히 빼고 책정하고 있어요. 요걸 다시 부여하면 저는 10배수 이상은 좀 갈 수 있다라고 보면 뭐 1조 원대 이상은 갈 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 친환경을 보고 한 1년 이상을 기다릴 수 있느냐. 이게 우리 시청자님 키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나는 그렇게까지는 기다릴 생각이 없는데라면 1년 길어요. 그 정도까지 저는 1년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1년 이상. 그 정도까지 기다릴 생각이 예. 없다면 반등 목표는 10만에서 11만 같습니다. 그게 아니라 난 친환경은 어차피 10년 성장 산업이니까 그냥 이 돈을 장기적으로 갈래 한다면은 저는 이후 환경 정책에 대한 흐름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저 15만 원대 이상도 장기로 봤을 때는 불가능이 아니다. 예. 비싸지 않으니까. 비싸다면은 그걸 못 갈 수 있다고 하겠지만 예. 그 가격도 비싸지 않거든요. 성장만 된다면. 그래서 친환경 산업에 대한 추진 속도 여기에 달려 있고 지금은 과매도니까 10만에서 11만이 일단은 기술적 반등 레벨이니 그 시간 관리를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거기서 팔 건지 기다릴 건지를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유니드 살펴드렸습니다. 길게 본다면 괜찮은 종목이겠죠. 친환경 관련된 종목이니까요. 15만 원 이상까지도 길게 보면 되겠지만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상당한 기간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10만 원에서 11만 원 사이에서 매도를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긴 하네요. 자, 은하인님의 유니드까지 살펴드렸고요. 종목 진단을 하나 또 바로 이어가 볼 텐데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네, 선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예, 인탑스고요. 예, 37,000원에 10%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26,000원대 한번 들어갔다가 아하, 37,000원대 저기 그 수익을 했는데 올라가는 것 같아서 저기 네. 들어갔거든요. 예. 근데 지금 며칠째 좀 하락을 하고 있어서 어떻게 네. 대응을 해야 되는지 해갖고 전화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인탑스 이 로봇 관련해가지고 값이 또 많이 올랐죠? 네. 예, 그래서 42,000원, 뭐 단기간에 거의 2배가 갔는데, 좀 내려오는 구간이라서 이제 끝난 건가 이런 약간 애매한 고민이 좀 되실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예. 자, 이거모 전문가님, 인탑스 37,000원에 10%입니다. 이제 꺾인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최근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좀 한 차례 차익 실현 효과가 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예. 주가가 올라온 만큼 모멘텀에 대한 배경으로 해서 올라왔는데, 지금 기술적인 위치 차트를 봤을 때 직전에 있었던 매물대 신고가 위치 돌파하고 난 다음에, 최근에 좀 매도세가 연출된 것이 아닌가 차익성 물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일단 인타스 같은 경우에는 뭐 기본적으로 뭐 휴대폰 모바일향에 대한 제품군들이 상당히 좀 주요 제품인데, 네. 이 기업이 이제 그 기술로 해서 차량용 이 전장 부품이라든지 혹은 가전 사업부에 대한 부분들을 좀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기존에 있었던 모바일 사업에 대한 좀 쏠림을 좀 완화시키고 있고 신사업에 대한 사업을 좀 다각화하고 있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모바일 쪽에서의 이 스마트폰 케이스 같은 경우에 이 스마트폰 기업들이 지난해는 사실은 많은 신제품이 나오지 못했거든요. 예. 그리고 뭐 단일 기종으로도 추가적인 뭐 생산에 대한 부분들을 좀 키우지도 않았고, 그런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많은 기업들이 신제품을 출시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 때문에 반사적인 이익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들이 최근 주가에도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실질적인 부분, 이 실적에 대한 좀 가이드가 좀 보여준다라면은 주가는 좀 안정을 찾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기술적인 위치에서는 전고점 위치를 돌파하고 난 다음에 차익성 물량이 나왔거든요. 네. 그러면 전고점 위치에 대한 매물 소화 과정을 그동안에 확인을 해왔었기 때문에 상단에 대한 다시 한번 이제 저가 테스트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가 예를 들어서 가격적으로 했을 때 33,000원대를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은 네. 단기간 반등을 다시 한번 또 시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한 주가 추이 차익성 물량에 대한 숨고르기를 33,000원대까지 좀 기다려 보시고 예. 반등을 시도해서 움직임이 나온다라면은 매수하신 가격대가 지금 좀 소폭 손실 중에 갖고 계시거든요. 예. 어떻게 보면은 지금 2만 원대부터 움직였던 주가를 생각했을 때 좀 상당히 좀 뒤늦은 출발은 아닌가. 네. 만약에 이 상승 곡선을 그리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과 다르게 움직임이 나온다라면은 이거는 시장 대비 시장을 역행했던 거죠. 네. 그러면은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보면 시장이 좀 다시 바꿨을 때 시장이 다시 이제 상승 분위기 전환한다. 그러면 더 자유롭게 움직이는 종목들의 분위기는 아닐 수가 있어요. 네. 보통은 이제 주식 격언을 했을 때 역지수 종목은 다시 역지수 된다라는 이야기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남들보다 늦게 샀다는 위치에서는 조금 비중 관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번에는 이제 접근하시고 난 다음에는 실적 발표를 기다리셔야 되기 때문에 예. 저는 만약에 매수가 회복한다라면은 좀 비중을 좀 줄였다가 단가 조절을 좀 다시 해보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저는 뭐 인탑스에 대한 미래를 봤을 때는 일단은 가장 주력 사업인 모바일 쪽에 대한 사업 부분 지금 신제품에 대한 효과 기대는 하겠지만은 나중에 본다라면은 차량용 전장화라든지 아니면은 가전제품에서의 이제 이 수요가 늘어나는 것들을 좀 확인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자, 순자님 일단 33,000원대를 지지를 하는지를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지하고서 좀 올라오게 된다면 매수하신 가격 정도에서는 비중 좀 줄여놓고 새로 들어가는 가격을 좀 노려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참고되셨습니까? 그럼 33,000원을 깨면은 저기 매도를 해야 되는 거고요. 자, 전문가님 33,000원 이탈하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되면은 차트상으로 봤을 때 이제 이 전고점에 대한 매물 소화를 다 마치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으로 해서 예. 다시 자리를 만드는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네. 그러면은 기간이 좀 많이 경과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저는 좀 비중을 줄이면서 혹은 종목을 다시 재정비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손절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33,000원을 이탈하게 되면 비중을 줄이거나 그때는 또 손절의 필요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되셨죠?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전화 주세요. 네. 네. 자, 이렇게 전화 종목 진단까지 해봤습니다. 인탑스를 끝으로 해서 오늘 종목 진단은 좀 마무리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부터는 내일장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김동현 전문가께 여쭤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내일장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뭐 오늘 밤에 나오는 미국 CPI에 네. 따라서 뭐 등락이 있을 테지만 예. 뭐 어제 미국 시장이 반등을 한 주 요인이 국내 뭐 뉴스 같은 데는 아마 이 부분이 별로 언급이 안 됐던 것 같은데 예. 그 LA 롱비치항에서 컨테이너 선들의 그 대기 대수가 급감하고 있다. 네. 이게 이제 미국의 이제 그 물류난 자체는 좀 풀리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네. 이제 그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에 대한 기대감이 좀 들어왔어요. 그래서 오늘 7.2%를 안 넘으면 이게 이제 현실화 기대감이 좀 있고요. 네. 그리고 미국 CPI가 작년도 4월 달부터 치솟았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4월 이후부터는 좀 숫자는 낮아질 테니까 네. 어차피 그 인플레 우려는 뭐 거의 지금이 정점 아닌가라는 인식이 있어서 네. 미국 시장이 좀 안정을 보이곤 있으나 그렇다고 돈 다시 풀진 않아요. 네. 그래서 당분간 시장은 뭐 큰 박스권이고 그리고 최근에 주가가 오히려 1월 달에 이렇게 급락이 나와버리니까 그동안 주식시장 괜찮다고 했던 분들이 막 겁을 먹고 네. 오히려 투자자들한테 겁주는 경우들이 있던데 저는 오히려 이러면은 1월 달에 2,590이 일단 당분간 저점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을 오히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본격적인 재작년처럼 올라가는 장은 아니고요. 예. 한 지수 레벨로 보면은 한 2,700 전후에서 한 2,900 근처? 저는 이럴 것 같거든요. 네. 그 정도면은 지금 2,770이니까 위로 좀 아래로 좀이에요. 네. 이럴 때는 지수를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그냥 시장 오락가락 할 테니까 내 종목에 집중하고 그리고 시장이 불과 2주 전에 저점을 찍었으니까 예. 벌써 팔 필요는 없어요. 예, 이만큼 반등하고 또 떨어질 가능성은 당분간은 저는 좀 낮지 싶으니까 오히려 현재 시장에 대해서는 지수에 대한 긴장도 조금 낮추시고요. 네. 또 만약에 내일 내린다고 막 또 두려워하고 이러지 마시고 네. 지수 긴장도 오히려 조금 이제는 낮춰 보시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좀 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구하고 만약에 내 종목이 뭔가 앞으로 시장이 박스일 때 계속 내려갈 것 같다면 네. 원래 박스권은 여러분 시장이 박스 제가 2,590이 당분간은 안 무너지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의 종목이 안 좋으면 깨지고 내려갑니다. 네. 원래 박스권은 시장이 못 가고 옆으로 갈 때 올라갈 수 있는 걸 갖고 있어야지 시장이 안 내려가니까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다가 주식이 흘러내려버리면 그건 아주 안 좋아집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더더욱 가지고 계신 종목에 좀 집중하시고 제가 볼 때 아직 주도주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주도주는 좀 없는 것 같으니까 예. 뭔가 한쪽으로 뭐 이렇게 공격적으로 가지 말고 좀 인내심을 가지고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그래도 그나마 업종은 비메모리 카메라 기반한 IT 섹터 아직 괜찮은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최근에 모멘텀이 부재하기 때문에 오히려 코로나 피크가 오히려 지나가고 있지 않나라는 기대감, 엔데믹 관련주 제가 지난주부터 말씀드리고 있죠. 예. 이런 쪽 서비스업 좀 당분간 보시고 그리고 영원한 테마, 실적 대비한 낙폭 과대주들은 오히려 시장이 지난달에 한번 공포를 줬기 때문에 네. 지금 만만한 종목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이런 종목들 서두르지 않으면 지금은 투자 메리트가 있는 것들이 꽤 있어 보이니까 예. 좀 여유를 가지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바로 이광무 전문가께도 여쭤보겠습니다. 전문가님은 내일장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아무래도 이제 미국 CPI 발표, 네. 뭐 중요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리고 또 금리 인상에 대한 스케줄의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그걸 앞두고 있다 보니까 오늘 상승세에 대한 초반 분위기를 좀 제한시킨 것이 아닌가, 시장을 좀 경계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소비자 물가 지표 발표에 따라서 아마도 미국 내에서는 긴축, 그러니까 테이퍼링이라든지 향후에 금리 인상에 대한 스케줄에 좀 제동이 좀 되겠죠? 예. 압박이 될 거라 봅니다. 그 부분들이 좀 부담이 될 거라 보여지는데, 만약에 시장에 대한, 눈높이에 좀 그 이상이 아닌 좀, 비슷하게 나온다라면은 시장에서는 이 부분들을 불확실성 해소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앞에서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사실 CPI 발표 앞두고 전일 미증시가 좀 크게 반등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대부분의 종목들 가운데 기술주의 낙폭과대 저가 매수세에 대한 키워드가 상당히 눈에 띄었습니다. 이 부분들은 우리 시장에서도 반영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물론 이제 최근에 와서 유가의 급증세라든지 금리 인상에 대한 스케줄 압박이라든지 그리고 주요 CPI 발표 그 밖에 주요 인사의 연설 이런 내용들이 앞서다 보니까 네. 전반적인 시장에 불안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단기적으로 했을 때는 대형주 주도의 실적주들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하지만 저는 이제 그 이후의 시장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미증시의 기술주 낙폭과대 저가 매수세 키워드처럼 우리 시장에서도 낙폭과대 되었던 종목들에 대한 저가 매수세, 대부분 IT 종목들에 대한 반등세가 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시장이 정상화된다라면은 다시 한번 좀 경기 활성화, 경기 순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 있는데 경기에 가장 민감할 수 있는 IT 섹터들을 또 보자. 예. 그리고 여기에 성장에 대한 미래 키워드를 좀 가지고 있고 주요 기업들 또 정부의 투자가 지원되는 산업들. 대표적으로 항상 이야기 드리지만은 반도체, 2차 전지, 전장 부품에 대한 새로운 관심도 가져보자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두 분 전략은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죠. 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진짜 쉬운 진단 오늘은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드렸습니다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이 점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